네, 시면상하가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특이점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결국 757억 순매도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요. 이 수치를 좀 본다면은 오늘 장중에 11시까지만 해도 1,100억 원대 순매수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거의 2천억 가까이 더 팔았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도 같이 내려가면서 지수도 끌어내린 것인데요. 외국인은 과연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던 매수세를 오늘 어떻게 좀 보는 건지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들 오늘 특이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수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박병주, 강현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두더지 게임 같은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 초반만 해도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를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단독으로 오르고 그쵸?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뜬금없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다시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 외에도 장중 내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특별한 주도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맞아요. 반도체랑 바이오가 기존의 증시를 끌었다면 그들 두 섹터가 무너진 가운데 개별 테마 위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장중에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특정 섹터가 장 초반부터 끝까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더지 게임 같은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시장은 어떤 특정 섹터를 끝까지 밀기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줄 때 차익 실현하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두더지 게임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막 강했던 섹터들보다는 갑자기 오늘 완성차들 올라오죠. 맞습니다. 갑자기 2차 전지 올라오죠. 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 어렵다. 두더지 게임 같은 증시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오늘장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한국형 AI 소프트웨어 전성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색다른 그 한 줄 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루닛이라는 그 이 종목의 실적 전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팔란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란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특히 그 회사가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횡보하거나 빠졌었는데, 이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거의 60% 올라갔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209조입니다. 209조라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군사 소프트웨어를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AI 관련 소프트 회사들이 잘 갑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하드웨어 관련주들은 이제 올해 6월까지 하다가 정체됐는데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루닛이란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고 나서 오늘 또 이제 급등했고 시간 외에서 또 상한가를 쳤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AI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루닛 회사 이 실적 전망을 보면은요. 예. 지금 이제 원래 2억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2억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835억으로 전망한다고 이제 합니다. 1,000억까지도 전망을 하는데, 이 시가총액이 약 1조 7천억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8조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이 이렇게 현재는 약하지만 미래 실적에서 커다란 AI 열풍을 타고 이제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성장성을 보고 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정말 저는 기원하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 당국자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와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 좋지 않는가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형 AI 소프트웨어 전성기 도래. 오늘 루닛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또 의료 AI 섹터가 한번 올라가면 또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뷰 오늘 또 스치면 상한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현규 매니저님 오늘장 어떠셨나요? 예, 오늘장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전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우리 정부가 도와줘서 지수를 좀 땡겨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 연기금의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만들어졌다. 이제 반등의 무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동학개미들이여 모여라.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이런 네. 걸로 한마디 한 줄평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난번 2020년도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반등하였을 때 물론 그때 뭐 양적 완화도 있었고 네. 많은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역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그런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시장으로 많이 금액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연기금이 받쳤고요. 삼성이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 지금 코인 시장이 그 거래 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친 거래 대금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그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차익 실현 좀 하시고 다시 국내 주식시장 올린 다음에 다시 가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뭉쳐서 우리 한번 지수를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동학개미여 모여라라고 한 줄평을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학개미 커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조금 더 순서를 우리가 잡아보자면 지금같이 연기금 쌓아 올렸고 삼성전자가 뭔가 증시를 부양하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개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올려준다면 외국인이 그걸 따라 들어오자 그런 판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을 분위기를 기다리지 만들어야 말고.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자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노리고 개인 투자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뜨거 하면서 다시 더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분위기는 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스치면 상한가 이 시간에서도 다뤘던 이슈입니다.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 삼성전자 역시나 오늘 5.98%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종가로 본다면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퍼포먼스를 본다면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오늘 11시까지 1,100억의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에서 이후에 삼성전자 매도세와 함께 외국인 수급도 뚝 내려갔습니다.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했을 때 1,279억 원을 매수했는데 오늘은 1,634억 원을 더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환호하기는 이른 것인지 하루마다 좀 뷰가 달라져가지고 이 삼성전자와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혼탁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자, 삼성전자 뭐 호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838억 원 순 매도했고요. 오늘 기간도 320억 정도 순 매도했는데 장중만 해도 외국인이 순 매수에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도를 했던 이유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삼성전자가 반등했을 때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던 이슈가 HBM3 이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낙폭을 키웠고요. 기존의 AI 반도체 대장주라고 불렸던 뭐 테크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폭을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10% 맞아요.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 같은 기존 IT 디바이스 기기가 잘 안 팔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끌어온 게 바로 AI 반도체 수요란 말이죠. 그렇죠. HBM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21일 날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분기부터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한번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블랙엘 발열 이슈도 최근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블랙엘 발열 이슈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던 AI 반도체까지 타격을 입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만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슈가 있는데 뭐 시장에서 나오는 카더라 이슈에 따르면 삼성 일가가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주식담보대출 뭐 반대 매매 나갈 염려도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회사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약간 주식담보대출 반대 매매에서 약간 조금 자유로워지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AI 반도체까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슈를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함께 향후에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슈 외에도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함께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네, 같이 볼까요? 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 EPS, GPM 추이 및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지난 분기보다 조금씩 꺾인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되는 엔비디아 매출 총이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면 다시 한번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 총이익률이 더 꺾이게 된다라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장처럼 급락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급락 이후 가파른 V자 반등이 나왔듯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바닥이 인접했지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특이점 첫 번째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망 우리가 특히 또 봐야 될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시 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윤균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빼고 오늘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전멸했다시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 효과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의 수급이 좀 삼성전자가 아무리 지금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한 5거래를 연속 계속 받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고 연기금이 이제 작정하고 삼성전자의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자구책 뭐 물론 언발의 오줌 누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10조에 대한 부분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컨퍼런스 같은 게 있죠. 그 슈퍼컴퓨팅 2024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어요. SC 2024인데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17일부터 22일까지니까 이번 주 내내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일정을 보면 반도체 일정이 이번 주에 좀 괜찮게 빡빡히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소부장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느냐라고 봤을 때도 뭐 디램 가격이나 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도 아니고 상승했다가 약간 주춤거리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랜드나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가야지만이 약간 뭐랄까 플러스 알파의 효과,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HBM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납품한 적이 없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직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중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중론을 이번 주에 있을 그 슈퍼컴퓨팅 2024에서 젠슨 황을 만나서 무언가에 대한 언론 플레이라도 좋으니 거기서 HBM의 그 AI 컴퓨터 칩에 대한 부분, AI 칩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어떠한 그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받았으면 좋겠고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20만 익스 찍고 나서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벤더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젠슨왕까지 만나서 어떻게 보면 3대 그 밸류 체인이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또한 삼성전자가 또 목요일 날 21일 날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를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서 삼성전자 일정이 좀 남아 있으면서 지금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들리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그 임원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구조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임원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결코 제가 사실 확인이 거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있는 이제 측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런 장분들이 혁신을 꾀하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희 많이 회장 좀 오고 간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있었을 때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혁신을 해서 잘못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단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의 위치만 고수해서 그냥 끌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무래도 어떻게 그 쇄신을 하려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11월 달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정이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 3사가 무언가 일을 하나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좀 주춤거렸던 반도체 업황에 훈풍을 불어올리길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이 좀 섞여 있어서 6% 가까이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도 자사주 매입 가지고 6%를 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자사주 매입도 있고 얘기했던 뭐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 때 인사의 이동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이 좀 섞여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있고 이것까지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랄까 선물 옵션 그런 쪽에 움직임과 그쪽에 외국인 움직임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온 수급의 움직임에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요? 보통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30거래일 넘게 동안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동안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받쳐주는 세력이 없고 받쳐주는 그런 뭐랄까 마지노선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무너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최근에 연기금이 5, 6거래 동안 받쳐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외국인도 30거래 연속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 매도할 물량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매수를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버티다가 장 막판 부분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부분이 그동안 좀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런 추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분봉으로 확인해 보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거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건 이미 자금이 떨어졌다. 그래서 매수를 함으로써 다음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한 줄 평에 대해서 동학개미가 이제 뭉쳐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군요. 예,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부분이 큰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뭉친다고 한다면 그 정도 금액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커버가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장난을 해서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5%까지 차지했던
차지했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13%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받쳐주고 13%가 20%까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한 3, 4% 올라가면 지수가 1%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면 나머지 소부장도 같이 끌어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물론 반도체의 업황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올려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동학개미가 모여서 외국인의 장난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주주들의 주가 부양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또 강현균 매니저가 이야기한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탄탄해야 외국인의 수급에 놀아나지 않는 종목이 되고 또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연결성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이 상태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좀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좀 어떻게 갈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오늘 블랙웰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서버 과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부터 지금 악재로 실적 전까지 뭔가 빼고 가려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그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 주가 그 방향성을 빼놓고는 우리가 말할 수 이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을 제가 이제 보는 그 기술적 지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를 그 방향을 알아야 반도체 관련주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삼성전자가 결국 올라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가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 방향과 다르게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또 반도체 소부장 방향성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그래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봉에서 요게 이제 그 바닥권에서 그 한 4주간에 걸쳐서 그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주봉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일봉에서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가격이 빠졌을 때 밑에 있는 스토캐스틱 값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주간에서 하고 일간에 동시에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그때 7% 이상 상승을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6%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거에 제가 1996년부터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처럼 이제 그 4개월 정도 고점에서 43%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온갖 악재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면. 근데 그런 자리에서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되고 저점에서 하루 만에 7% 이상 오르고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10% 이상 오를 때는 삼성전자는 거의 99% 이상 그 자리에서 저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요, 1996년부터 오늘까지, 2020년 그 3월달까지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 뭔가 좋은 이제 호재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저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게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나왔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린 이야기는 현재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재무 담당을 하고 있는 정현우 부회장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물갈이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12월달 정기 이사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그 기술 부분이 아니라 재무 담당이라 삼성전자 성장성이 상당히 좀 저해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인사도 많이 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예를 들어서 동진셰미케라는 회사는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이제
뭔가 이제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반도체 소비량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방향은 엔비디아하고 그렇게 저는 방향이 그렇게 같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받아쳐가지고 저 끌어올리지 않을까. 왜?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하락했을 때 그동안에 엔비디아 올라가서 삼성전자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빠지더라도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해서 저는 넉넉하게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하고 있는 동진세미캠이나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소비량도 같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요, 박병준 의원. 엔비디아 올라가면 더 좋겠죠. 예, 그동안에 그럼 뭐가 돼도 삼성전자 좋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오르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거기다 데리고 매도 홍세를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에너지로는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종목이 왜 올라왔겠습니까? 뭔가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이 됐고 네. 이런 부분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됐지 않느냐. 따라서 엔비디아가 빠져도 오히려 대받아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영규 매니저님. 박병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었던 부분을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셔갖고 제가 한마디 거들자면 예. 그 인사 담당자 부분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HH. 그 뭐랄까 이제 꼰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혁신을 좀 막고 있다. 보수적이신 분. 네, 엄청 예, 보수적이신 분. 보수적이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혁신을 좀 막고 있다. 그래서 그 뭐랄까 아까 전에는 제가 부문장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예. 제 나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건 부문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안을 내면 다 리젝 당한다. 그 재무통 리스크라고 좀 하죠. 네,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삼성의 인력들이 많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이 인사가 만약에 그렇게 단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 또 숨통이 뚫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125월선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125월선은 예전부터 어려울 때마다 뭐 리먼 브러스 사태 때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120에서는 찍으면 반등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찍고 반등하는 거니까 아마 저점을 찍고 올라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좀 잡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좀 낙관적인 전망을 얘기하던 와중에 이거 트렌드포스 소식이 있네요. 지금 백인현 매니저님. 네. 트렌드포스에서 내년에 다시 상반기 디램 가격 반등 안 되고 가격 하락 이어질 거라고 지금 속보가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연초가 되면 12월까지는 어려워도 다시 1월이 된다면 HBM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 다시 하락한다면 또 우리 막 반도체 겨울 막 이런 거 생각해야 되나요 지금?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 뭐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이끌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디램 가격이 선방하고 있는데 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기존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HBM이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트랜스포스에서 말하는 거는 내년까지 뭐 가전이 잘 안 팔리든지 뭐 휴대폰이 잘 안 팔리든지 PC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이 조금 이어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업황을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뭐 1분기까지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사이클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만 사이클을 타고 올라갔지 그러니까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못 탔거든요. 네. 향후에는 아마
AI 반도체 쪽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는 기존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얘기도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렇게까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실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본격적인 부양 정책을 추구하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비 여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법인세 인하 등 경기 부양하려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즉 지금이 바닥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사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생각보다 빨리 살아날 수도 있겠죠. 대신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힘든 시기 겪고 계신데 저는 레거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AI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는 조금씩 반등 줄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이 바닥이다.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도 좀 내년 상반기쯤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토대로 지금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보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이거 AI 반도체가 여전히 좀 강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이게 끝나면 원래 강했던 쪽이 계속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오늘 특이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이 하이닉스네요. 네, 그 부분에 지금, 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앞서 잠깐 트랜스포스 얘기도 했지만 네.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나려면 스마트폰이나 PC 이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못 올랐어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매출 총이익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와준다라면 지금 지난 분기부터 매출 총이익률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 나와준다라면 AI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대표적인 대장주인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테크윈이라든지 PSK 홀딩스 같은 기존의 AI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테크윈도 10% 넘게 빠졌고요. PSK 홀딩스도 10% 수준으로 빠졌는데 전체적인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면 네. 되돌림도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매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어디를 좀 주목하시나요? 저는 삼성전자가 좋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준비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를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파동상 이렇게 길게 A 파동, 그 다음에 B파, C파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했는데 2021년 1월 달 대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삼성전자를 과거의 통계를 보면 반토막 났을 때 저점을 형성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후행 스팬이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26개를 뒤로 이렇게 쭉 돌려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요 방향처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색깔 칠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처럼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 캔들 보면 지난주에 아래꼬리 달았고 이번 주도 아래꼬리 달았는데 자, 이번 달 11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11월 달 이번 10월하고 11월 달 둘 다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면은 여기 구름이 얕은 구름대 쪽으로 주가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좋게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강현균 매니저의 종목은요? 예. 저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야사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나온 회사죠. 그래가지고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 기계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산 그런 저가형 그런
CCTV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불법 영상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군부대 쪽부터 시작해서 경찰로 이제 계속 퍼지는 그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로 퍼지는 그런 CCTV 교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되면서 하나비전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기술력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좀 이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을 연구진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TC 본더 장비라고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장비. 그쵸.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TC 본더 장비가 한미반도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과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의 예전에 과거에 어떠한 그 장비, 마무리 장비를 가지고 카피를 하면서 이제 그 한미반도체가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틀어졌다라는 네. 뒷얘기가 있습니다. 야사가. 그래서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죽어도 삼성한테는 납품만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TC 본더 장비를 그걸 이제 못하게 되면서 이제 HBM을 이제 약간 SK 하이닉스보다 이렇게 뒤처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SK도 대그룹이고 하나도 대그룹이고 삼성도 대그룹이죠. 이렇게 그 3사의 그 대그룹에 있는 그런 장들이 실질적으로 모여가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완전히 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밀 쪽에 좀 밀어줘서 하나 정밀에서 그거를 TC 본더 장비를 만들게 해서 한미반도체를 약간 배제시키면서 하이닉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납품업체 그 밸류체인을 다변화시켜서 더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쪽에 더 TC 본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도 그런 기술력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들은 꼭 먹고 알먹고 돼가지고 양쪽에서 밀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술 개발만 하면 좋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수급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하나 비전의 실적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실적이 안 나와도 현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주가는 그 하나 비전의 주가만으로 충분히 지금 커버가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 정밀 기계의 실적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그게 만약에 TC 본더 장비까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보다 어느 정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는 잘 듣고 있었는데 카더라라니 한화여서 화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해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봐도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워낙 돈독한 관계이고 삼성전자에게도 오른팔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하나인더가 이쪽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과연 이해관계를 통해 삼성전자와도 좋고 하이닉스와도 좋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하나인더는 님도 보고 뽕 뒀다는 그런 또 시황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트럼프 얘기 또 오늘도 해야겠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다렸던 이야기들입니다. 머스크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 뭐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은 지금까지 주가가 잘 움직였고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왜 조용했을까 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종목들이 대부분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자율주행의 시간이 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템베거를 기다려볼 수 있을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자 일단 이제 트럼프가 자율주행에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건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완전 긍정적인 시간이 좀 온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뭐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도 급등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퓨리언티어라는 회사도 오늘 거의 24.64%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거를 전면 허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현재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핸들과 기어가 없는 차량을 허가 대수를 2,500대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 유튜브를 보면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그냥 아예 핸들을 놉니다. 그런데 잘 달려가죠.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테슬라형 자율주행차가 이제 됐을 때 교통사고가 지금 우리 사람이 운전했을 때하고 교통사고율이 어떤 게 더 줄어들까요? 그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에 하면 오히려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때의 교통사고가 감소가 확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자율주행이 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독일제 차 같은 경우도 거의 자율주행이 한 70%가 되는데 차를 주행 주로가 직선 주로에서는 그냥 운전대를 놓고 가도 지가 운전을 할 정도로 요즘에는 자율주행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은 참 재밌는 국가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위해 자율주행을 완전히 푼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 특정 장관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하느냐라고 말이 많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통부 장관 이제 현재 될 예정인 사람 같은 경우도 에밀이라는 사람인데 우버 아시지 않습니까? 우버 지금 우버 공유 택시인데 거기에 했던 사람을 이제 자율주행 이번에 교통부 장관을 임명할 예정인데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찬양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야말로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까지 이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인데 이 자율주행은 결국은 스페이스 X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스페이스 X에서 위성에서 6G 위성을 통해서 끊김없는 전파를 자율주행차한테 이렇게 전파를 주게 되면은 그 자율주행차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전파가 끊이지 않고 운행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 이제 행정 내각이 돼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밝아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장세가 몇 번이나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런 연속성이 나올 때마다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출해서 뽑아야 될지가 좀 고민이 돼요. 진짜로 이렇게 자율주행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만도처럼 HL 만도처럼 오늘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자율주행하면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주잖아요. 네. 이런 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제 가볍게 툭툭 치고 올라오는 SOS랩이라든지 슈업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세 갈래 정도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디가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존에 기존 자동차보다는 새롭게 이제 밸류체인에 추가가 되는 레이더나 라이다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눈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카메라 위주로 탑재를 많이 한 케이스이고 나머지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 다 같이 함께 채택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레벨 3단계부터 본격적인 그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율주행 레벨 3단계 보시게 되면 중국 쪽 자율주행 완성차 업체들 보시게 되면 카메라 같은 경우 레벨 3에서는 6개 채택이 되고 레이더는 4개 그리고 라이다는 5개 채택이 되는데 자율주행 레벨 4 이렇게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4로 넘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12개를 껑충 띄고요.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8개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 같은 경우 18개 라이다는 8개로 껑충 띄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성능이 좋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레이더 생산하는 업체인데 과거 대비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라이다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개당 이렇게 호가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SOS랩이 생산하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3D 라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최근에 가격을 몇십만 원 단위로 굉장히 낮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SOS랩 같은 경우에는 SL가 지금 공동 개발 중에 있는데 SL이 자동차 헤드램프 만드는 업체인데 그 헤드램프 안에 라이다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가 가능해졌고 경량화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가격도 기존 대비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라이다를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실제 매출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뭐 기존에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D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라이다급의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고 대신 가격은 현저하게 낮은 그런 시스템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내일이 아니라 내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쪽 플로리다 지역의 스쿨버스에 레이더를 탑재하기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가 지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이제 자율주행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지원해주게 될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생각보다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미국 지역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4D 레이더를 공급하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그 파이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쪽 일단 레이더랑 라이다 쪽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다와 라이다 그리고 미국 쪽에 실제로 지금 매출을 찍어 올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선별해서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강현규 매니저님한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자율주행 섹터 올라간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2차 전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네. 아, 저점에서 올라가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 근데 옆에서 올라간 게 현대차랑 기아입니다. 네. 이것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대차랑 기아는 이제 업종이라고 판단해놓고 보면 조금 이게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는데 왜냐면 그 대형주가 4% 정도 올라가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지수라고 판단하고 밸류업 정도로 그런 쪽의 생각의 틀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한 7% 올라가고 이번에도 한 6%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 연기금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 현대차 역시 연기금의 순매수 자금이 한 5거래, 6거래 정도 올라왔던 그러한 자금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수의 바닥을 그 대형주의 바닥을 찍고 돌리면서 지수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GM과 함께 이제 그러한 협력 관계를 MOU 관계를 맺으면서 GM으로부터 뭐랄까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 전에는 이제 GM이라는 회사가 더 컸기 때문에 GM에서 기술력을 받고 우리가 뭐 그런 조립을 하는 업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21세기가 되고 2020년이 되고 2024년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술력을 더 GM 쪽에 더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면서 그러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가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을 뭐랄까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웨이모와 함께 그 자율주행 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웨이모가 그 전에 파트너사가 중국의 회사였었는데 그 트럼프라든지 정부 쪽에 그 미국 정부 쪽에서 중국과의 그러한 그 협력을 이제 끊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이제 IRA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부터 협력사를 우리나라로 지금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의 iOS라는 그런 OS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쪽에는
그러니까 우리 삼성폰이나 이런 쪽에는 안드로이드 그렇죠. OS라는 프로그램이 있던 것처럼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자유주행의 OS가 있다고 한다면 네. 현대차와 웨이모가 만들 수 있는 그 자유주행의 OS가 또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면서 현대차 밸류체인이 현대오토에보가 좀 좋게, 물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겠지만 네.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현대오토에버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트럼프 시대에는 내연기관 판매량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반등도 바닥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종목명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네. 그 HL 그 만도라는 회사, 만도. 자, 이 회사하고 그다음에 프리온티어 이 두 어. 종목을 그 자율주행 관련 토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 만도, 퓨런티어 박병주 매니저가 꼽아본 현재 자율주행의 탑픽 종목입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SOS랩 라이더 만드는 업체 네. 그리고 레이더 만드는 업체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녹여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이었습니다. 강윤균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도 그 레이더를 만들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좋게 어. 보고 있고요. 그 고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를 더 뽑자면 슈어소프트테크를 뽑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원자력 쪽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 트레이딩에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을 픽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슈어소프트테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HLB 이야기도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지난 여름에 보안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보안 사항 없음. 확실히 이 소위 말해 언론 플레이가 너무 좋다. HLB는 참 그 부분이 너무 좋다. 주가 부양은 그래서 좀 주주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도 일단은 현재 입증은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자, HLB가 이렇게 들어 올린 시장. 하지만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ADC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하루를 보여줬거든요. 또 이럴 때 HLB가 독주하는 모습을 하루 이틀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HLB 관련주들의 불타기에 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균 매니저님, 이럴 때 HLB가 유난히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에서 그 트럼프 쪽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제 케네디를 선정하면서, 원래는 대권 후보였는데 이제 빠지면서 이제 그 케네디를 선임했는데, 케네디가 백신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도 내세웠던 그런 사람이고, 네. 바이오 쪽에서 좀 약간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그런 쪽에 된다고 한다면 FDA의 승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약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 하락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HLB만 유독 많이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자꾸 이렇게 네. 야사 얘기만 좀 하는데, HLB 쪽에 이제 진양건 회장님이라고 계시죠. 이제 그렇죠. 진양건 회장님이 계시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예하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기간 IR 하는 것도 한번 가봤고, 그리고 그쪽에서 주가 관리를 하는 것들을 유심히 찾아보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리 그 MBN 골드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HLB로 제가 큰 수익을 냈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한 100% 넘게 수익을 냈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 회원들과 함께. 근데 그때 보면은 지금과 분위기가 무지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게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잘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뜯어보면은 펀더라든지 그러한 재무제표 쪽으로 봤을 때는 돈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기간이 좀 밀어주는 편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기간 IR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무언가 네.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뭐랄까 오너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HLB가 그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장중에 대응만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끌어먹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은 피하시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또
제약바이오에서 불기둥이 좀 올라와야 투자자분들도 연말에 조금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좀 제약바이오로 전체로 넘어가서 우리가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세 분 중에 HLB 탑픽 종목에 넣어주신 분 있으십니까? 네? HLB를 탑픽 종목에 넣어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X를 아니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요? 제가 이제 예. 그 HLB 이제 그 요거는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안 해가지고 이 그쵸, 안 하죠. 회사가 예. IR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볼까요? 네. 좀 그럴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듯하다? 이제 보시면 간암 치료제와 관련된 그 부분인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다음에 로슈 이런 회사 이런 세계적인 그 빅파마 회사들하고 견주어서 자기들이 한 그 생존 기간이 지금 23.8개월로 로슈 같은 경우 19.2개월이죠. 그리고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들이 16.4개월인데 이런 데이터를 자기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걸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간암 일상 치료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이 22.1개월로 상당히 유망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효가 입증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그 이제 HLB와 관련된 그 리보세라믹 관련된 그 뉴스가 오늘 떴지 않습니까? 떴는데 이제 그 미국의 FDA에서 그동안에 그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 그러는데 그 실질적으로 병원에 실사를 해보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가가 그 올라가는 그 방향성을 보면은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 모양으로 본다면 제가 본다면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이번에 이제 그 11월 달에 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이 종목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어떤 분위기를 또 달구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HLB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제약바이오, 뭐 ADC나든지 뭐 비만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좀 괜찮게는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으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HLB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좀 우리가 제약바이오 봐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기존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대장주 같다라고 위주,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ADC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인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뭐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계속해서 이슈가 조금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은 시장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죽어 있는 상황이지. 네. 어차피 시장이 살아나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일단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쪽으로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통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이 가장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는 수요가 살아있다고 네. 보고 있고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랑 기술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만약에 일라이 릴리랑 실제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되면 네. 알테오젠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1000원 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리가캠과 펩트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윤균 매니저님, 이쪽 안에서는 이제 종목명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 셀트리온 제약을 뽑아봤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허주마, 리사, 그 SC라든지 뭐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이 매출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고 3분기, 4분기부터 계속 매출이 크게 찍힐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출이 찍히는 제약회사가 흔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셀트리온을 지금부터 좀 유식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쪽도 지금 이제 올해 연말에 레켄베라고 하는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거에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네.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것들처럼 레켄비라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을 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과 ABL 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명으로 저는 들어볼까요? 이제 HLB 제약을 말씀드립니다. 야.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를 쳤던 모양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상한가, 진짜 상한가, 가짜 상한가 아니라 네. 오늘 상한가 말았던 시각대가 보면은
9시 25분에 상한가를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한 번도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한가는 이제 더군다나 주가 위치가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에요, 지금. 바닥권에서 아침에 빠른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뜨더라도 눌림목을 준다면 이 종목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제약도 자리가 온다라면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제 매크로 이야기 말고 우리 좀 종목별로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탑5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 채팅창에 뭐 뷰노, 루닛을 비롯한 의료 AI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 특별한 탑5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넘어갑니다.